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경제는 위태롭고 부동산은 잡힌다, 이런 주제로 한번 긴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며칠 동안 우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2개 올렸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면서 구글에서 제재가 들어온 적은, 즉 유튜브에서 제재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2번 다 연속 제목이 그런지 몰라도 올리자마자 바로 제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개 다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 경제 부동산과 결부시켜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구글에서 제재가 들어온다, 구글 유튜브의 인공지능은 제가 볼 땐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이 한 개인이 70년 동안 봐야 될 영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유튜브의 인공지능 로봇이 이걸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텍스트만 이렇게 인공지능이 특정한 글자가 들어가는, 문자가 들어가는 것을 걸러내지 않겠는가. 만약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우한 폐렴이나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걸러낸다면 제가 볼 때는 구글은 앞으로 글로벌에서 엄청난 기업이 되겠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소비도시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경북에서 고소득자가 대구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주말 부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도 타 산업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저번에 제가 대구 경제는 화폐 경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에서 경북이나 타 도시에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대구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런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대구는 소비도시고, 그래서 경제는 심리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인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당분간 문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하면 저희 집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방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학원에서 당분간은 휴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공포 심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13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확진자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 장기화되면 제가 볼 때는 지역 경제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대구가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침체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는 2020년도 지역별 분양 예정편인데 보면 2020년도 지금 28,000 가구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는 계획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 모델하우스에 집 보러 가겠습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게 확산되고 장기화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 부동산이 거래가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2, 16 대책 이후로 제가 며칠 전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만은 이게 거래가 상당히 줄은 걸로, 그러니까 그 대책 이전의 거래 비율로 봐서는 한 60% 정도 지금 거래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겠죠. 그 60%도 뭔가 하면 신고가 계약 기준으로 60일 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실제 12월 초 11월 달에 거래된 것도 1월 달에 신고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래는 상당히 위축될 거다, 거의 전멸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근거는 뭔가 하면 매수자 매도자가 집 보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점심 먹으면서 지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 매수자가 코로나 때문에 집 보는 거를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니까 지금 경기가 급속도로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매일 신문의 기사를 보면 코로나19 추가 확진 15명 중 13명 대구 경북서 나갔다. 다 알고 계시죠? 이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숫자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공포를 느낀다 이거죠. 그 신천지라는 거기 뭡니까? 교회. 상당히 저는 뭐 교회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이거는 좀 교회에서는 정통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신도가 거의 한 900명에서 1000명이 그 당시에 같이 뭡니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구 전역을 활보하게 되면 이제 이게 감염 경로를 차단을 못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수성구 8개 구립도서관이 3월 3일까지 휴관을 한다 해요. 대구 시민날 행사 잠정 취소하고 BTS 공연도 불투명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취소나 연기를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아직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신문의 기사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 31번 환자가 920명과 4층에서 예배를 했다. 예배를 봤다 이거죠. 9일날 하고 15일날입니까? 두 번이니까 이게 영향력이 상당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 133개국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초기에 문 대통령이 뭐라 했는가 하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해라 이랬는데, 저는 그 말을 좀 믿고 중국인들의 입국 자체를 금지시킬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금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방국인 러시아도 금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장기화되면 대구 경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게 붙잡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붙잡히지 못합니까? 그 학교도 문제가 되죠. 개학을 2주, 지금 대학교는 2주 미뤄졌는데 2주 연기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 지인 의사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부동산 개점 휴업이고 거래도 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예전에 경북대학교에도 그 음악 이름을 정확하면 음압실 그런 데 있죠. 압력, 그러니까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이런 병실 음압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북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실이 있고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 빌딩 전체가 음압병동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몇 년 전에 가보니까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전체가 음압병동이라 해가지고 이 전염성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입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보호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3단계, 3단계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 끼봤습니다. 그런 마스크를 끼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압병동이 지금 뭐 다 찼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체나 신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국가 차원의 방역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아침에 뭡니까 시장이 하는 이야기로는 이게 그 감염 관련 쪽 해가지고 담당하는 전문가가 대구에는 2명인가 3명밖에 없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구에 대응팀이 왔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격리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 선거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물 건너간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방콕, 집에 있어야 되겠죠. 집에 있고 위생을 좀 철저히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오늘 오전부터 있죠. 하루 종일 사람들이 상당히 위태위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이죠. 부동산은 정부가 잡는 게 아니고 우한이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래 노력했지만 뜻하지 않게 우한 폐렴이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잡는 뭐 이런 형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재 그 31번은 있죠.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직장이었고, 신천동 직장이었고, 6일날, 7일날입니까? 6일날 사고가 당해가지고 7일날, 여기 쉐로나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신천지 교회입니다. 9일날, 16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보러 2시간씩 가가지고 예배를 봤죠. 예배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퀸벨 호텔입니다. 여기서 지인의 결혼식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식사하고 왔다 가죠. 그게 15일입니다. 15일. 그리고 나서 17일 날 여기 수성구 보건소, 보건소가 지금 어디에 있을 겁니다. 여기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여기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18일 날 여기 대구의료원에 입원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다들 걱정하는 게 이 감염 경로가 이 사람이 최초 어디서 감염됐는가? 자, 1월 29일 날 서울 본사, 회사 본사에서 지금 회사가 다단계 회사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 2월 6일 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2월 7일까지 이게 며칠입니까? 거의 한 7일, 8일, 9일, 10일가량 이 사람이 활보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신천지 교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 같이 교인들이 상당히 지금 격리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죠.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게 장기화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하여튼 지나친 그 걱정이나 어떤 패닉보다는 차분하게 좀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고, 이번 이 어떤 재난이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